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2주간 이렇게 우리가 조정장을 또 겪고 있고 기간 조정으로서 한 10%에서 20% 정도 보유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주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는 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황도 지난 금요일에 괜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월요일부터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주 일요일엔 이렇게 중대형주, 우량주, 중대형주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매주 평일에는 새벽 시간에 매일 급등할 만한 주식들, 그리고 그 전날의 시황 분석, 시황 분석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강세 업황, 강세 섹터를 찾는 일이고, 그 안에서도 또 대장주를 찾는 것들을 제가 1위부터 30위까지를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의 업황, 그리고 강세 종목들을 정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그 안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메인 화면에서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이 화면에 있는 이 형님들은 뭐냐면 그 이번 주 이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미국의 이제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되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좀 언급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아시아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도 방향성을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 27일 잭슨홀 미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메인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2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밤 11시 14분입니다. 제가 내일 급등하는 급등주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사실은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10개 종목 중에 9개가 하락을 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장에서는 사실은 급등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종목이라도 제가 조금 선별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은 이제 뭐 중대형주들 중에서 조금 한 달 이상 보유하기에도 괜찮은 종목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 주요 뉴스, 뭐 증권사 리포트 간단하게 볼만한 것들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중대형주 제가 MTS 켜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60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저는 지난주 다 합쳐서 한 1000만원 정도 지난주에 이제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제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저도 물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주 LG전자라든지 뭐 SK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락을 했죠. 뭐 현대차도 하락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매일매일 또 매매를 한 두세 종목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을 했었던 부분이죠.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는데, 하락장에서 수익 내기, 손절 추매, 뭐 대매 대응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당시에도 제가 추매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보유 종목에 물타기는 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신규 종목, 강세 현재 강한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단기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을 낸다라고 말씀드렸고, 강세 업황을 또 선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매일매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그 다음날 또 큰 상승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매일 시황 제가 정리해드릴 때 평일에는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만 봐도 제가 뭐 이노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사실 좀 사정이 있는데, 제가 2주 전에 대형주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이게 안 좋아서 뺀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한 800만 원 내외, 제가 이제 매달 3천만 원만 이 소형주 투자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준을 잡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그날 뭐 상승률이 좀 낮았고 나머지 종목들이 높았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아침 매도를 하고 나머지 종목들 800만 원을 매수 매도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결국 한 62만 원 수익 정도가 났으니까 약 한 7% 정도는 수익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비코 전자라든지 뭐 서린바이오,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서린바이오와 영화테크는 제가 하락장에서도 정배열이면서 20선 위에 있는 강세 종목들을 매수 매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기준으로 서린바이오와 이제 영화테크를 선정했었고,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하락은 했어요. 제가 이 종목도 2주 전 정도에 PCB 그 반도체 소형주 설명할 때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 상승률 굉장히 좋다가 최근에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 따르면 그럼 정배열도 아니었는데 왜 선택을 했냐라고 보시면, 역배열임에도 불구하고 소형제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강세 섹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폭락을 했을 때
뭐 다 폭락한 게 아니다. 반도체에서도 PCB는 강하다. PCB가 이제 인쇄 회로기판 관련된 업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심텍이나 아비코 전자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대덕전자도 이제 PCB 업체죠. 그래서 이런 심텍과 대덕전자는 특히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또 아비코전자도 이렇게 큰 반등을 해서 이날에도 금요일에도 아비코전자가 8%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흐름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락장 속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곳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역배열이지, 역배열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어쨌든 5일선이 이제 21선보다 좀 아래에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매수해도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일요일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생각한 건데요. 뭐 이렇게 최근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하락장 시작될 수도 있고 좀 업황이 안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으니까 그냥 모든 돈을 다 찾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만약에 현재 익절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지수에 따른 하락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뭐 밸류에이션이 손상이 돼서 하락한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가 하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특히나 이제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은 손절을 하고 저는 사실 탈출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손절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반등이 이번 주 안에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뭐 손실률을 줄여 나가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한 3개월 정도 지켜본다 생각을 하고서 그냥 아예 좀 관심을 줄이시던가, 그냥 그 안에 이제 공부만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익절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뭐 본인이 다른 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옮겨가셔도 되는데, 글쎄요, 저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경매 전문가고 경매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만 해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식에 대한 비중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매일 이렇게 급등주를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저는 사실 중장기 종목들을 더 좋아해요. 제가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20, 30대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뭐 그 이상도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20, 30대 또는 뭐 연령이 좀 더 있으시더라도 소액 투자자들은 1년에 뭐 10% 수익 나는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을 매수해 갖고는 자산을 불리기가 어렵잖아요. 결국엔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20, 30%씩 수익 나는 그런 경험들도 가끔씩은 해야 자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부자들이 올해 특히 지금은 1주택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주식시장에 올해 들어온 분들 있잖아요. 작년부터 주린이로.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막 몇백억씩 넣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카카오에다 몇백억 넣고 이런 분들도 주변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돈맛을 봤잖아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평생 동안 그냥 부상담만 하시다가, 절대 이분들이 저는 부동산으로 돈을 바로 회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최근에는 트렌드가 이렇게 자산시장, 펀드라든지 주식시장에도 끊임없이 고액자산가들의 부동산에 그동안에 부동산 쇼핑을 했던 그 돈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들은 여러 통계치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해서 절대 자금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을 할 땐 1년을 보고서 투자를 하잖아요. 당연히 뭐 1.5%, 2%. 그러니까 뭐 단지 지금 2주 정도 하락을 했다 막 이런 거에서 물론 겁은 먹을 수 있죠. 겁도 먹고 기분도 안 좋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특히나 내가 막 굉장히 뭐 테마주 뭐 이런 말 그대로 막 좀 상패 위기에 있는 테마주에 투자한 게 아닌 다음에는 그냥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중대형주들, 알만한 이름의 그런 기업들은 사실 언젠가는 반드시 상승을 하거든요. 그 기간이 저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금 마음을 좀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오지표 한번 체크해 보면은 확진자 수는 일단 1628명인데 주말치고는 사실 상당히 많은 거예요. 많은 거라서 내일과 모레에 확진자 수 발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라이브에서는 그렇게 크게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한 1500명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거는 이렇게 다우존스, 나스닥이 큰 반등을 하면서 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아시아 증시나 이런 것들은 금요일까지도 좋지 않았죠. 특히나 뭐 홍콩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빠진 편이었고, 대만 가권 지수는 그나마 좀 버텨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럽 증시도 보면은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좀 반등한 국가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이슈를 비롯해서 특히나 많이 하락을 한 건데,
그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그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그 충격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렇게 일정이 정해져 있는 악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반영되는 게 낫다고 전 봐요. 오히려 그동안, 그리고 또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내가 그동안 못 샀던 주식을 살 수도 있잖아요. 뭐 최근에 뭐 조금 그래도 빠진 카카오라든지 뭐 하이닉스를 원하는 분들 하이닉스를 사도 되고, 저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제가 사실 그 당시에 폭락을 했을 때는 일단은 당장 매수하지 말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고 나서도 더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 정도 더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대 그 주식들이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특히나 1년 이상 보유하실 고액 자산가들은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넣어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확실한 10% 이상이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1년에 10%면 너무 낮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빅스지수, 제가 공포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빅스지수도 현재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건 다행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와도 이제 같이 연동이 되기도 하고, 특히나 주식시장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 빅스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좀 소폭 하락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에 좀 하락을 하다가 엔비디아가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로 어쨌든 소폭이라도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시총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하는데도 하나의 이런 재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채금리도 1.45% 상승한 1.26, 그래서 뭐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고, 원달러 환율이 사실 좀 걱정이에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추세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이 일정 부분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이번 주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을 보면은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10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9개 이상이 되고, 상승 종목은 하나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겪고 있는 시기의 문제다. 그래서 섣부르게 손절하기보다는 좀 추세를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뭐 7거래일째 코스피가 좀 과도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121선 사실 붕괴된 걸 저는 지난주부터 가장 크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추세가 붕괴된 거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를 하지 말고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 뭐 사실 신규 종목은 또 다른 얘기죠. 신규 강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하락장 속에서도 잘 버티는 또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일반적인 주식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일선을 이번에 지금 터치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200일선까지 무너지면은 사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예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빨간색으로 진한 선으로 체크해 놓은 아랫부분에 있는 게 200일선인데, 그래도 200일선은 잠깐 건들고서 다시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00일선을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보면은 물론 이렇게 여러 원인이 있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뭐 람다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나 아시아 증시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중국의 잇따른 규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이번에 또 토요타 자동차하고 제너럴 모터스가 9월을 전후해서 자동차 감산에 나선다는 소식이,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뭐 자동차 전장 쪽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규제 법안 통과 소식 전해되면서 또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고, 이런 것들이 아시아 전체에 대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좀 부정적인 역할을 가져왔죠. 거기다 또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뭐 대출 우대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농협이 지금 대출 안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지역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고, 뭐 근본적인 건 당연히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뭐 피크아웃 우려와 테이퍼링에 대한 요소들이 좀 되겠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조정장이 올 때 10% 정도 하락하는 일들은 사실 그 전에도 수많이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하락장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겪은 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물론 3,000 밑으로 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2,970 정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2,900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1월 달부터 7월까지 사이에도 그 아래로 내려갔던 적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관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에 증시 변환점을 봤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8월 27일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제가 또 관련된 소식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인상이 되더라도 사실은 큰 역할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금융권, 카뱅이라든지 금융권 간의 단기적인 상승은 있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AI데이 저도 챙겨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쪽에 이제 뛰어들겠다는 내용. 결국에는 로봇과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이런 센서라든지 반도체 칩 그리고 이런 렌즈 기술 이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그쪽 업황은 좀 더 좋다고 보겠죠. 그리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래 사업이고 항공우주와 함께 저도 항상 픽으로 꼽는 종목이긴 하니까 LG전자의 계열사들 중에서 로봇스타라든지 이런 것들 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내일 뉴스는 또 내일 한번 그 새벽에 시간 지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것 중에 8월 23일 이제 내일자 리포트죠. 내일자 리포트가 미리 주말에 나왔는데 철광석 가격이 급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기사예요. 리포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포스코라든지 이런 철광주들이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현대제철이라든지 세아베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악재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이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인데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은 사실 제가 좀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강했고 물론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은 그 중에서 좀 대어였고 일단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흐름이 거의 굉장히 좋았죠. 6일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조정을 한 1% 정도 지수 조정 받았고 크래프톤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MSCI 편입이 된다는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이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시브 자금 규모를 ETF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것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만한 요소가 확실한 것들, 기관 수급이 들어올 요소가 확실한 것들에 투자하는 것도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대형주들 중에서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믿고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MSCI 관련해서는 벌써 한 2주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SK 아이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편입, 그리고 에코 프로비엠 이런 것도 다 편입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상승을 더 많이 했었던 거고요. 물론 업황 자체가 강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MSCI 편입 같은 호재는 당연히 기간적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거잖아요. 한 달 전부터. 저도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려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라도 또 이거 MSCI 편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 또 편입되는 종목들이 생기면은 미리 또 한 달 전쯤에 말씀드릴 거라서 그때쯤엔 당연히 또 그런 것들을 저쯤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그것도 참 좋죠. 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반도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CB 업체들의 업황도 좋다. 그래서 여기서도 증거사 리포트에 이제 심텍과 대덕전자가 한 번 더 언급이 됐고 최근에 이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률 증가율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이렇게 종목으로 말씀하는 그런 대신증권 리포트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도체 DDR5 관련한 종목들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한 3주 전쯤인가요? 그때 급등하기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방송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일요일 대형주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래서 PCB 수동부품 주식 중에서는 심텍과 제가 아비코전자, 그다음에 TSE 이런 데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테크윙이라든지 유니테스트 이런 데들도 후공정 장비 반도체 소형주들인데 안 밀리고 있어요. 안 밀리고 있어서 특히나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안 밀리는 종목 선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중대형들 중에서는 DB하이텍이나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블 폰 삼성에서 지금 나온 게 괜찮대요. 예약 판매가. 그래서 이 관련된 OLED 업종이나 이런 데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OLED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TV를 만드는 데 쓰고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폴더블 폰에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라든지 제가 이제 지난주
그 추천드렸던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도 이번에도 조정 때도 크게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거 보유하기 괜찮다. 신규 매수하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덕산 네오록스 이런 데들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곳들에 대한 정리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종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LED 관련된 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록스, PI 첨단 소재, 그다음 PB 테크놀로지 이런 데들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크게 빠지면 오히려 저점 매수하기 괜찮은 종목들. 왜냐하면 그 대형주들은 사실 역배열인 상태에다가 이 20선이 깨진 상태에서는 사실 매수를 하면은 반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코스피가 올라가도 횡보를 하다가 소폭 좀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소형주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급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추세 전환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 전환되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량주지 뭐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황도 괜찮아서 좀 뭐 이런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재무제표 정도만 체크하시고 투자하실 곳을 좀 선택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이낙수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상증자 이런 재료도 좀 살아 있어서 여전히 뭐 보유하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뭐 설명드렸던 내용도 좀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하락장에서 저는 이제 신규 매수하는 것, 그러니까 물론 관망하고 그냥 공부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고요. 근데 그래도 나는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본다면은 저 같으면은 이제 물타기보다는 하락장에서도 좀 강한 종목들 신규 매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설명드린 대로 대형주면서 역배열인 거는 반등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뭐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 한 뭐 5% 정도까지는 상승을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이렇게 말 그대로 계속 횡보를 거닐다가 보합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한 3, 4개월 뒤에나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소형주들은 조금만 그 증시가 회복세에 이르면은 급등을 한단 말이죠. 급등하고 그 회복하는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그래서 저 같으면은 대형주보다는, 아직까지는 작년에 사실 대형주가 강했죠. 작년 말에는. 하지만 지금은 올해 내내 그런 추세가 아니잖아요. 대형주보다는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보고, 또는 이제 정배열 20선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수 매도하는 게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배열 매매법 이런 것들도 다 방송에 올려드린 적이 있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종목 일단 좀 보면은 그 대형주 종목 중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PCB 업체라든지 OLED 업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에 이렇게 다우존스도 괜찮았고, 소비재, 뭐 원자재 쪽도 보합 정도는 됐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뭐 반도체 이런 곳에 업황이 나쁘지 않았어요. 전기차 쪽도 그렇고. 그래서 월요일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특히나 이제 200선을 건드렸다는 게 저는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일단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를 한번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그 차트만을 좀 보고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때 그 21선 매매 다 설명드렸었죠.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가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1선을 대형주들,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1선에서 이탈하면은 매도, 20일에서 올라가면은 매수인데, 제가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사실은 이때 이탈을 했을 때 매도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21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21선을 여기에서 벗어났죠. 여기에서 벗어나서 사실 이때는 아예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 하락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피할 수는 있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삼성전자를 이 지점에서 다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저는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에 한 15% 정도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1차 매도는 이때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매도는 이때 추세 무너지는 거 보고 다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뭐 하이닉스나 다이언 역배열이고, 그나마 좀 강한 게 카카오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카카오도 보시면은 같은 기준으로 여기도 정배열로 아직 전환된 추세는 아닌데, 지금 이렇게 이격이 이렇게 좁혀지는 걸 이격이 좁혀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격이 좁아진 다음에 다시 이제 5일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21선이 두 번째, 60일선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도 그동안은 역배열이었거든요.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제가 매수를 한다고 했죠. 매수 매도를.
사실 그래서 카카오도 그 기준대로 따지자면은 여기에서 매도를 했어야 돼요. 여기가 언제냐면 약 한 7월 15일 전후가 되겠죠. 그럼 이때 사실 매도를 했으면 내가 이 조정 기간은 안 겪어도 되고 이 하락분은 안 손해를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게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회복이 되고 있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선이 거의 다 있죠. 아직은 20선 아래이긴 한데 여기서 상승 한 번 정도만 해주면은 20선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수하기에도 괜찮다고 전 보고 있어요. 반대로 단기적으로 뭐 소폭 이탈하는 거 그런다고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확실히 20선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보고서 매수를 한다면 괜찮죠. 만약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면은 매수하기면 그럼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니까 어쨌든 저는 같은 정배열 추세라고 같은 대형주라고 본다면은 이제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네. 그리고 하나 정도만 더 볼게요. 그 기준으로 이렇게 종목들을 물론 왜냐면 여기 있는 종목들은 사실 다 많이 빠진 종목들이잖아요. 뭐 바이오로직스 빼놓고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다 싸기 다 너무 싸다 사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G전자도 제가 너무 좋게 보고 있죠. 그리고 저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신규 종목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기 위한 종목으로는 물론 가진 분들이 지금 내가 가진 가격보다도 너무 낮기 때문에 물 타고 이런 건 다 좋아요. 물 타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제 저 같으면은 신규 매수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지면은 참 이거는 정신적으로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추세가 상향하는 그런 지수가 추세 변환이 되는 그 지점에 매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신규 매수하는 종목은 당장 이번 주 안에 수익이 나야죠. 나야지 내가 투자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도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선이 여기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최근에 뭐 많이 빠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이탈하는 이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하락 이렇게 매도를 했으면 7월 말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손해를 하나도 안 받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21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상당히 좋다. 물론 뭐 윗공간에서 물리신 분들이야 그냥 보유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이제 와가지고 뭐 손절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나마 21선 위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이런 대형주들 중에서는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종목들 중에서 전기차 쪽을 보면은 사실 전기차는 다 차트가 안 좋긴 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보시면은 지금 5일선이 21선 아래에 내려가 있죠. 그리고 뭐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위아도 최근에 좀 좋지 않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배열이면서 20선 위에 있는 것들을 매수하는 게 낫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대납폭된 거를 좀 사야겠다. 나는 6개월 기다릴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 만약 섹터를 정한다면 당연히 현대위아나 현대오토웨버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형주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곳에 비하면은 최근에 뭐 상승세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도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42% 빠졌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현대차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같이 반등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 있고 수익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대위아로도 돈을 그동안 많이 벌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오토웨버는 뭐 아시다시피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선 뭐 그런 관련된 뭐 이런 그 집의 승계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 고점 대비해서 48%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현대차나 기아차에 비해서 매수하기가 괜찮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차트도 이격이 거의 좁혀졌잖아요. 최근에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정도만 이렇게 조금 호재가 좀 나와준다면은 5일선 좀 올라가고 21선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렇게 정배열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에 비교해서 올라가기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죠. 이런 중형주만 해도 이것보다 더 아랫단에 있는 곳들은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에 최근에 들어오는 것도 긍정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들 과대낙폭을 하려면은 현대위아나 현대오토웨버 또는 만도도 많이 떨어졌죠 요즘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를 매수하기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관점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에는 물론 대형주가 강했죠. 대형주가 강하고 뭐 SK도 굉장히 강했고 뭐 삼성전자도 진짜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3%씩 오르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일이 저는 반복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거는 진짜 뭐 V자 곡선, 작년에 코로나의 과대 낙폭에 따른 V자 곡선으로 보고 있고 올해는 확실히 중소형주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이런 배터리 소부장 이런 곳들 그다음에 전장도 소부장이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소부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과대 낙폭도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9월달 지금 재테크 습관 만들기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치시면은 중간 정도에 나오거든요. 모바일로. 거기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내일 12시 지나서 제가 새벽에 한 2, 3시 정도에 또 오늘 대응할 만한 종목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